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누구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만 전 어려서부터 힘든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저는 어려선 부모님이 없다고 놀림을 받았고 형편도 여유 있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먹어 이르래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싶었던 게 목표였죠. 고등학교를 지나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형편상 대학교를 들어갈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고로 진학을 했고 상고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대기업의 상고 전형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면접을 보아 S전자의 고졸 전형으로 취직을 하였죠. 홀로 밥 장사를 하며 절 키운 할머니는 그날 얼마나 절 대견해 했는지 저 역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네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널 대견해 할 거야.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저 혼자 대견하게 공부하더니 결국 한국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에 취직을 떡하니 하고 남들처럼 대학 문턱도 못 가봤는데 그래도 가보고 싶지 않았어? 무슨 대학이야. 빨리 취직해서 자리 잡고 나 때문에 고생한 할머니 쉬게 해드려야지.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대학교 가라니까는. 할머니가 너 그거 학비 마련해줄 돈은 있단 말이야. 취업도 좋지만 너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대학 생각도 안 해봤어. 공부라면 지긋지긋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꿈 이룬 거니까 할머니 마음 푹 놓으셔. 그래도 언제든지 학교 가고 싶걸랑 할머니한테 꼭 말해. 무조건 학교는 보내줄 테니까. 할머니, 그 정도 능력은 돼. 왜소하고 불편한 몸으로 여태껏 제 뒷바라지를 해준 할머니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 없어 선택한 취직이었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돈을 버니 행복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죠. 잘 풀리려고 하는지 전 입사한 지 1년 만에 생산 라인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졸이었지만 똘똘하고 간혹 선배 언니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러웠는데 제가 그 경우로 전환이 된 거예요. 생산직을 했을 때도 좋은 회사여서 기뻤지만 예쁜 옷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설레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제 인생의 반려자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대졸 출신이고 연구원이었어요. 저랑 어울리기나 할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외롭게 살아온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싶어. 혼자 계신 할머니한테도 정말 잘할게. 안락한 가족 꾸려서 아이도 낳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프로포즈 받아줄 거지? 고마워. 이렇게 프로포즈 해줘서. 내 대답은 당연히 예스지. 나도 결혼해서 오빠 내조 정말 착실하게 할게. 우리 잘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네 인생 나한테 맡기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앞으로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시댁이 결혼 반대를 겪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말고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에 너무 당당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남편의 집안을 살펴보니 모두 S대학교 출신이고 심지어 남편도 S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어요. 부모님과 남편 모두 S대학교 출신이다 보니 어머님은 학벌에 예민하였고 며느리는 무조건 S대학교 아니면 KY대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절 반대했던 거예요. 학벌조차 어머님 기준에 미달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조차 꺼려하셨고 남편이 중간에서 힘듦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어요. 연고대도 아니고 뭐 고졸? 그것도 생산 라인에서 뛰던 애를 지금 내 며느리로 받아주라는 거니?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엄마를 실망시켜? 내가 너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물에서 놀라고 그랬던 거야. 누가 상고 출신 여자애 데리고 오라고 내가 너 명문대학교 보낸 줄 아니? 절대 안 돼. 아니 웬만해야 받아들이지. 거기다 부모도 없고. 부모님 없는 게 연주 탓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해왔는데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저 뒷바라지 많이 해주신 거 알아요. 그래도 결혼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글쎄. 걔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이런 집에 지가 가당키나 하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학자 집안인데 지주제에.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결혼 강행할 거예요. 엄마가 연주 보시면 그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개념도 있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얼마나 예의 바른데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하는 대학 나와도 인성이 안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걔가 너를 엄청 구워 삶았나 보구나. 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결혼 얘기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결혼 준비는 올스톱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셔서 차마 결혼 준비를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위해서도 헤어져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절 사랑한다며 그런 저를 잡아주며 저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었고 남자친구만 생각한다면 어려서부터 부모도 없이 자라 외롭게 큰 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엄마가 반대하시지만 꼭 허락하실 거야. 일단 이번 주말에 집에라도 먼저 놀러 가자. 막상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거든.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질지 못하셔. 너처럼 착하고 예의 있는 애 보면 무장해제 되실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래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가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어머님, 아버님 전부 S대학교 나왔는지 몰랐어. 그러니 고졸 출신인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네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너랑 살 건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학력에 대해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난 나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보다 너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더 대단해 보여. 어른들은 그게 아닐 거야. 그래도 일단 결혼을 하려면 부딪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열심히 한번 부딪혀 보자. 남편의 설득에 저 역시 시어머니를 같이 설득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주 주말 남편네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전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게 현실인가 싶었죠. 어려서 제 자신만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말했던 연주예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연주야, 인사해.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뵀어요. 어머님이 꽃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기막혀. 아가씨, 뭐 나이도 어리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여기까지 왔을 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각오하고 왔겠지? 그래, 차라리 온 게 다행이다 싶다. 얼굴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기나 해? 양심이 있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시골 출신에 부모도 없고 그것도 상고 나온 며느리가 가당키나 해?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건 못 배웠나 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가씨 같은 사람은 똑같은 고졸 출신 공돌이 아니면 택배기사나 어울리지. 어디 우리 아들 같은 연구원이 어울리기나 하냐고. 절대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땐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당장 사라져.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아는 엄마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정말. 정신 차려. 저 기집애가 뭘 그렇게 홀려놨는진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너 이 결혼 절대 못할 줄 알아?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도 못 나오고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대놓고 비하 발언은 너무하시네요. 단 한 번도 부끄럼 없이 살았고 할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형편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한테 말대답까지 해? 바르게 자랐든 말든 상관없어. 난 학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고졸이 어디다 비벼? 고졸은 맞아요. 그래도 제 자신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귀한 자식 같은 소리 안 해. 귀한 자식을 두고 부모가 저 세상을 먼저 가? 이게 다 네가 박복한 탓이라고. 이 결혼 절대 안 돼. 너무 심한 막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예비 남편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시댁에 방문한 뒤 이별을 고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죠. 남편은 제가 상처받지 않게 모든 걸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미룬 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저 역시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남편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결혼이 미뤄지자 할머니는 은근슬쩍 저희에 대해 물으셨고 막상 할머니한테는 차마 시댁 반대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죠. 혼자 힘으로 밥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하나 있는 손녀를 열심히 키워내셨는데 남의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희 결혼 준비는 잘 되니? 민석이가 너한테 잘해주지? 얼굴만 봐도 알아. 다정하고 결혼해도 진짜 잘할 거야. 부모도 없이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어디 부모만 하겠니?
그 결핍 민석이가 다 채워줄 것 같아서 이 할미가 참 기뻐. 근데 조금 미루기로 했어. 뭐 일도 바쁘고 아직 나이도 어리긴 하잖아. 조금 더 만나보다가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설마 그 집에서 반대하니? 이 할미가 너 얼굴만 봐도 모를까? 혹시 부모님 없다고 그러는 거야? 부모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까 뭐 그 집 마음도 이해가 간다만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한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도 돼, 할미한테. 아니야. 그냥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려.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 때가 되면 결혼할 거니까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 혹시라도 할머니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집갈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루는 거면 말이야. 걱정이 가득한 할머니였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보류한 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 문제가 아니고서야 저희에게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절 찾아온 이유는 뻔했고 하필 회사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회사 퇴근길목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힐끔 쳐다보며 웅성대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으면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런 장면이 나에게도 생겼구나 싶었어요. 얘기 좀 하자고.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가 말했지?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허락 못 한다니까. 왜 자꾸 우리 아들 만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결혼은 어머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혹시라도 어머님 마음 풀리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부족한 게 많지만 한 번만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민석 씨한테 많이 못 미치는 결혼 상대지만 좋게 봐주셔요.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오고 꼴랑 늙은 할머니랑 사는 주제에 어디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해? 그렇게 신분 상승하고 싶니? 지금 남의 소녀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기가 막혀서. 당신이 민석이 어머니요? 그쪽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건데 왜 남의 엄한 소녀를 참냐고요? 그쪽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손녀 마음에 생채기를 내요? 네 할머니인가 보지? 잘 만났네요. 아니 할머니 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생각해봐요. 당신 손녀딸이 언감생심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해요?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어디 우리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까?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어도 그렇지. 할머니면 애를 양심 있게 키웠어야죠. 아주 할머니나 손녀나 주제 파악 못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부모가 왜 부모인데? 부모가 없으니 이렇게 양심이 없이 자랐겠지. 이래서 가정을 봐야 해. 제가 안색도 좋지 않고 요즘 들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니자 할머니는 제 걱정이 되어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며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왔다가 예비 남편의 어머니에게 막말을 듣는 꼴을 보고 말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당장 달려오셨고 그야말로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제가 막말을 듣는 건 괜찮았지만 할머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찌나 죄송하던지 할머니 역시 저에게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가만 안 두겠단 마음으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집에 시집 가면 안 봐도 훤하겠구먼. 학벌만 좋으면 뭐해? 인성이 돼야지. 그 나이 먹도록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어린애 상대로 유치하게. 당신 아들도 이러는 거 알아? 아마 안다면 엄마한테 정이 다 떨어지겠지. 나도 이런 집안에 시집 절대 못 보내니까 비차 일반이네.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잘난 게 뭐 얼마나 있다고 유난을 떨어대? 내가 두고 볼 거야. 아니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내가 누군지 알고 막말을 해요? 당신들이 내 발끝이나 쳐다볼 줄 알아? 나 서울대 나온 여자야. 서울대 아니고 서울대 할아버지라도 그깟 내에 똥이나 찬 여편네한테 내 소녀딸 보낼 것 같아? 꿈깨 이 여편네야. 할머니는 예비 시모에게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조차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학을 떼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전 할머니에게 아주 귀한 소녀딸이었으니까요. 결국 시댁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하게 되며 저희의 결혼은 무산되기 직전이었어요. 이쯤 되니 참 심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면 가장 깔끔한 일이 되겠지만 왜 이렇게 이별이 어렵던지 다들 반대를 하니 남편도 마찬가지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처럼 더욱더 헤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쯤 돼서 남편은 시어머니도 마음을 많이 고쳐먹었을 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댁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 역시 피할 수만은 없었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하루가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아직도 얘 만났었니? 내가 못 살아.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말이 안 통한다 너라네. 본때를 보여줘야 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막말로 결혼은 제 선택이지 엄마 선택 아니잖아요. 저 오래 기다렸어요. 이젠 그냥 할래요.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어떻게 저런 깜냥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껏 엄마 속을 썩여? 뭐 한두 개 모자라?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서울대 예비시댁에 상고인 내가 가니 속 차리라며 뒤이어 시어머니는 냉수를 들고 와 제 얼굴에 냉수를 뿌려 버리더군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말이 있듯이 냉수를 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끝을 내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말귀 못 알아듣는 애한텐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집 오려거든 너네 부모 살아 돌아오게 하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던가 해. 1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을 마음이니까 100번 찾아와 봐라. 내가 받아주나. 근질긴 커머리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 네, 이제 잘 알겠네요. 민석 씨 어머니라고 제가 많이 참았어요.
저 역시 이제 민석 씨가 어머님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결혼 안 합니다. 민석 씨, 봤지? 당신 엄마가 이런 여자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말고 잘 살아. 아줌마,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나 제가 지켜볼게요. 아들 마음 상처내고 끝까지 잘 사나 제가 두고 본다고요. 민석 씨, 나 갈게. 전 냉수를 맞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절 예쁘고 가장 소중하게 키워줬는데 밖에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으니 할머니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는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후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제 마음을 참 많이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일정이 생겨 간 곳에서 남편의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또 막말을 하였죠. 아,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가 올 곳이 아닌데 혹시 너 출장 요리 배달 다니냐? 출장 요리 배달 왔으면 빨리 두고 사라져. 하필 이런 데서 만날 게 뭐야, 좋은 날. 아유, 기분 잡쳐. 너 그때 네가 한 말 지켜. 우리 민석이 만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뭐라고요? 출장 요리?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며칠 전 아줌마한테 냉수 맞은 애로 보여요, 내가? 어디 있다가 놀래 자빠지지나 말라고, 이 아줌마야. 인성 개차반 막무가내 아줌마. 어디 내 앞에서 이따가도 이럴 수 있는지 어디 보자고. 아이고, 아주 대단한 인물 납셨네. 말은 무슨 서울대학교 세운 사람같이 말한다 너. 감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이야.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S대학교 동문회 총회에서 절 마주치자 남편의 어머니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혹시 출장 요리 배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지만 남편의 어머니의 말을 가뿐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 일을 하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비꼬는 와중에 곧이어 동문회 총회 연단에 내 이름이 나온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으며 졸도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개미만도 못하게 무시한 제가 S대학교의 동문회에서 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사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한 걸 계기로 전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정말 시기 좋게도 구글이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학력이 좋아도 들어가기 어렵다던 구글에 이직을 성공했고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셨던 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니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힘을 얻어 더욱더 장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니까요. 상고 출신인 제가 그렇게 어렵다던 회사에 이직에 성공하고 절 무시했던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오히려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온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일단 부족하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동문회에 초청받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습지만 꼭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말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세요. 전 1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저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고, 잠시 넋이 나갔던 남편의 어머님도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걸었죠. 서울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저에게 대단하고 부럽다고 하니 이제야 시어머니 또한 저를 다르게 보셨던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만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습고도 경멸스러워졌어요. 사실 시댁에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방문한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냉수를 맞고 쫓겨나야 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자 정말 뚫어뻥으로 변기를 뚫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네가 구글에 입사했다고? 공순이 출신인 네가 어떻게? 그래 뭐,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아들이 널 못 놓는 이유가 이거였어. 끈기랑 아집이 정말 대단해. 우리 집에 들어올만 하겠어. 학벌이 뭐가 중요하니? 지금 네가 우리 아들보다도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이쯤이면 합격이다. 널 며느리로 맞으면 내 동문들이 아주 부러워할 거야. 아줌마, 정신 차려. 누가 누굴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거야? 당신이랑 난 이제 섞일 수 없지. 무식한 아줌매한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 하겠어. 웃기지만 이제 내가 사양이야. 민석 씨가 당신을 영원히 안 본다면 모를까. 그땐 네가 상고 출신에 지질이 궁상이었잖니. 이제 내가 받아주겠다는데 감히 네가 튕기는 거야? 이게 이런 데 와서 강연 좀 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아나 본데? 나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야. 이거 왜 이래? 너랑 나랑 급이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아줌마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내 귀에 안 들어와. 서울대 나왔으면 뭐해? 품격부터 채워요. 품격 무슨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인간 같으니까. 똑같은 정규 과정 받고 올라온 사람이 어쩜 저리 무식해?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 말 걸지 마요. 뭐야? 그래, 네가 화난 건 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이렇게 쌤쌤이라고 치고 다시 시작해보자. 쌤쌤은 무슨? 당신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약과지. 거울 치료 한번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지? 무식한 아줌마. 오늘 내 손에 냉수가 없다는 걸 감사히 여겨요. 아마 냉수가 있었으면 당신도 냉수 샤워 시켜줬을 거니까 나 절대 못 잊어. 저도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내뱉었지만 시어머님 본인은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라며 저와는 급이 다르다고 또다시 정신 못 차리는 말을 하였어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거셨죠. 어머,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연주님처럼 돼야 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정말 학벌보단 끈기와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샌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백수들이 천진이 원. 하여튼 본받을 점 너무 많아요. 아유, 얘가 제 며느리들 애랍니다. 정말 기특하죠? 불우하게 자랐어도 이렇게 잘 컸다니까요. 이런 애가 제 며느리고요. 어머, 그래요? 시어머니 앞에서 강연도 하다니 너무 멋진 며느리인걸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며느리를 다두고. 제가 가난하고 상고 나왔다고 절 얼마나 무시하셨게요. 며느리라뇨, 아줌마.
제가 감히 아줌마 며느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저 아줌마한테 얼굴에 냉수세를 맞은 게 엊그제인데 무슨? 가난한 상고 출신이라 제가 아줌마 쳐다도 못 보죠. 어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참나. 아니 연주님이 뭐가 모자라다고? 연주님, 저랑 저쪽 가서 얘기해요. 아니, 이제 와서 내가 받아준다니까 왜 그래? 너 이러려고 여기 강연 왔니? 못된 거 같으니라고? 역시 배운 게 그 모양이지?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연주님이 대단한 거 알겠구먼. 어쩜 저리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같은 동문인 게 창피하네요. 연주님은 좋은 분이니 이런 말 흘려 들으세요. 부디 더 건승하시길 빌게요. 오늘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시엄마 개 쪽을 주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가 시엄마에게 개 쪽을 주자 거기 있던 시엄마와 동년배인 동문들은 시엄마를 향해 쑥덕대었죠. 시엄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그곳에서 줄행랑을 쳤고 전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연락으로 재회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지라 역시나 이날 제가 이곳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고맙게도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었는데 저에겐 가분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당한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반격은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지? 어머님, 왠지 내가 여기서 강연하면 마음 돌아설 것 같다고. 근데 말했잖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사람 내 시어머니로 못 모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 나인지 어머니인지. 만약 어머님이랑 결혼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제 그만 끝내. 그때도 말했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너만은 꼭 지켜주겠다고. 내 선택은 언제나 너야. 올해 꼭 결혼하자. 날 선택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 선택해줘서 고마워.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고마워 정말. 이렇게 남편은 본인의 어머님을 끊어내고 저를 선택해 주었고 저희는 그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가 일절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식이 언제인지 어떻게 하시곤 참석을 하시길 내심 바라셨지만 절대적으로 초청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게 결혼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출입 금지를 당한 셈이 되었죠. 아니, 내가 신랑 어머니라니까? 왜 나 출입을 안 시켜준다는 거야? 이 괘씸한 것들 감히 날 팽시켜? 이봐요, 당장 나 출입시켜줘. 나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야. 어디서 나를 막아? 니까지 것들이? 겨우 보안이나 하는 것들이? 아줌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개념을 반 말아 드셨나? 어디 와서 학력 자랑이야? 문해야 주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문해?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니까? 어디서 문해래? 너야말로 사람 잘못 봤어.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이 아줌마 끌어내자. 아주 무식이 통통 튀네. 당신 서울대에 나온 거 맞아? 어휴 무식해. 힘은 또 왜 이리 세? 식장 직원들 말로는 식장 밖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흰 결혼에 성공했고 지금은 어느덧
연차갑게 찬 부부예요. 둘 사이엔 토끼 같은 자식 2명이나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저흰 그 후로 번호도 바꾸고 신혼집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왕래가 끊겼죠. 나이가 들어가니 그때 인격적으로 참 무식했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경멸스러워요. 자식을 낳아보니 오히려 더 올바르게 가르쳐야겠다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쩜 나이를 먹고도 나이값을 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 뿐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에게 참 잘하는 남편을 보며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싶었고 불행했던 제 과거가 남편을 만나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점이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요. 물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저만 사랑해준다는 점도 참 고맙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부모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한테 제일 고맙고 고마워요. 아마 할머니가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렇게 단조롭게 글만으로 제 인생 모두를 풀어낼 순 없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얘기하듯 풀어내니 제 자신 참 열심히 살았다 싶은 것이 오늘 제 자신한테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